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이번에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사태라고 할 텐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중국 국내에서라든가 혹은 국제사에서 모르는 또 다른 이유만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더할 나위 없이 초긴장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불행히도 신종 코로나 사태는 아직까지도 기승을 피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이원양 의사도 사망을 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공산당은 더더욱 초긴장의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요, 숫자 70, 70, 숫자 70과 관련돼서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나 정권들은 평균 약 70년 정도 지속했다가 무너져 갔다라는 70주년설이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국 역사의 교훈 때문인 것인데요. 실제로 진시황이 세운 수나라는 15년밖에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 30년 정도밖에 지속할 수 없었죠. 삼국시대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이 등장했습니까? 지금도 인간관계의 표본으로 많이 효자되고 있는 삼국시대도 60여 년이고, 징기스칸이 세운 대제국, 중국 역사 속에는 원나라라고 부르죠. 원나라도 90년밖에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왕조들이 붕괴되어 간 이유는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거대한 담론 등 때문이 아니라 민생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지는 삶 때문에 결국은 민생이 봉기함으로써 붕괴되게 된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2019년에 쓴 졸점, 한중일 힘의 대전환에 예를 들면은 시진핑 권력 강화를 이해하는 70년이란 키워드 등,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이해하는 70년이란 키워드 등 여기저기에서 많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수군 치면은 아마 저서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0년입니다. 지금의 중국이 건국된 것은 1949년입니다. 71년, 만으로 70년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할 무렵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국내외적인 문제가 산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집권하면서 계속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해 왔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시진핑이 중국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시진핑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70년 만에 붕괴되어 간 이유는 다양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중국도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생 문제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중국과 쭉 함께 해온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혹은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회 문제, 그에 대해서 개혁개방으로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복리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생기고, 다양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중국의 상황을 저는 이 책에서도요, 마치 오락실에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과도 같다라는 비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락실에 가보면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더지 머리 하나하나가 부정부패 문제, 빈부격차 문제, 환경 문제, 무슨 문제, 다 문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락실의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과 중국이 품고 있는 이 재반 문제점의 차이점은요, 오락실의 이 두더지 머리 때리기는 게임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머리만 맨 처음에 만들어서 나오고, 그 머리가 계속 증가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머리가 튀어져 나오면은 때려서 재활하고, 또 오른쪽이 튀어나오면 때려서 재활하고, 또 다른 게 튀어나오면 때려서 재활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중국이 이 두더지 머리, 즉 다양한 각종 문제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2019년
즉 중국 건국이 70주년이 됨으로써 대대적으로 건국 70주년 행사를 중국에서 벌였지 않습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문제 외에 미중 무역전쟁 문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왔지 않습니까? 즉 두더지 머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불거져 나왔을 때 머리를 두드려서 제압했고, 또 중간 것이 두드려서 나와서 제압을 했고, 저쪽 것이 나와서 제압을 했는데 머리가 계속 생겨나니까요, 오른쪽 저 끝에 있는 걸 때릴 때 왼쪽 부분에서 막 생겨나는 머리까지는 제압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그 제압하려 뛰어가다가 제압을 못하면은 또 다른 것도 두두두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중국이란 나라는 큰 분열이라든가 붕괴의 징조 속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한 다음부터 권력 기반을 그렇게 강화해 왔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초난제 중에 난제.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 홍콩 문제, 대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하고 이들 세 가지 문제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중국의 애국주의라든가 하나의 중국,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은 아편전쟁 무렵과 같은 서구 열강들로부터 또 침략받아갖고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중화민족주의라든가 애국주의라는 형식으로 민심을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외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중국 국내의 문제지 않습니까? 중국 국내에서 민생에 가장 직결된, 민생의 안전과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을 처음에 감추려고 했고, 그걸 갖다가 잘 밝힘으로써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의사까지도 사망하게 두는 등 그야말로 일파만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안간힘을 다해서 혹은 뭐 정말 사력을 더해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어렵게 되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인 것이죠. 네. 결국 중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의 사자성어 비슷한 것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땅은 크고, 땅지자, 큰 대자, 땅은 크고, 사람인자, 많을자자, 지대인다. 죄송합니다. 제가. 땅은 너무 넓고, 사람은 너무 많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 많고 또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국이라서 부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중국은 축복받은 나라와도 같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똑같이 땅이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도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저주받은 나라와 같다라는 한탄 아닌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들은 바로 땅이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치하기 쉽지 않아갖고 항상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중국만이 품고 있는 이와 같은 중국병 속에서 중국의 역사에서만 나타났던 70주년 주기설까지 겹쳐짐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절체절명의 핀치 속에 몰리게 된 것인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와 같은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중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것은 긍정이건 부정이건 어떤 형식이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한반도인으로서는 남다르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중국의 세태를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 속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 전략을 강구하는데 더 많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